보험민 한자 원리로 배우는 고등학교 한자 자습서 상권 제2강 2번 사람과 관련자입니다. 먼저 등배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옷옷을 벗은 사람의 등의 그림을 나타내었습니다. 등배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북녘북 밑에 몸육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서로 등진 사람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북녘북을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몸육이 육단월로 변형한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등배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등배는 서로 등진 사람의 몸이 맞닿은 곳이 일 등 또는 뒤라는 뜻이며 보기로 배형이 있고 등 뒤에 사물이 있으니 이 등진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배수진이 있고 의리를 버리고 등을 돌리니 삼 배신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배반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등배, 뒤배, 등질배, 배신할 배입니다. 다음은 병풍병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우리의 방 안에 장식을 겸하여 그림이나 글씨를 여러 장 포개어 접고 펼치도록 만든 병풍의 그림이 있습니다. 병풍병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몸시엄 밑에 아우를 병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몸시를 글자의 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아우를 병을 결합하여 병풍병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아우를병은 아우를병의 고자입니다. 두 사람 종을 획줄임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방패를 들고 방패간을 두 글자를 나란히 써서 평평할 견입니다. 나란히 선 모양을 나타내어 그 두 사람을 함께 일컬어 아우른다, 합한다, 또 겸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병탄이 있고 이 아우를 병의 고자입니다. 자원은 병풍병은 방 안에서 우리 몸 앞에 펼쳐 세우려고 여러 장의 그림이나 글씨를 접고 펼치도록 나란히 붙여서 표구를 하여 장식을 겸하며 찬바람을 막거나 사물을 가리는 것이 일 병풍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병풍이 있고 병풍 뒤에 숨은 사람이 들킬까봐 이 두려워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병기가 있고 병풍은 찬바람을 삼 물리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병거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병풍병, 두려워할 병, 물리칠 병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등배는 북녘북 밑에 몸육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서 북녘북은 그 자원에서 두 사람이 서로 등진 사람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두 사람이 서로 등지고 몸육, 몸을 맞대면 그 몸이 닿는 곳이 바로 등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등배,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뒤배, 등질배, 배신할 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병풍병입니다. 병풍병은 몸시 밑에 아우를병의 고자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서 몸시는 방 안에서 우리 몸 앞에 펼쳐 세우려고 아우를병, 곧 그림이나 여러 장의 글씨를 나란히 붙여서 표구를 하여서 세운 것이 바로 병풍이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병풍병이고 그 뜻이 파생하여 두려워할 병, 물리칠 병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알환, 총알환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콤파스를 돌려서 원을 그리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알환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기울측을 좌우 반사한 글자이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그 모양을 쓰기에 편하도록 크게 변형하여 알환, 총알환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기울측은 사람이 굴바위 밑에서 머리가 다치지나 않을까 하여 고개를 기울인 사람을 나타내어 이를 기울인다는 뜻이며 보기로 측일이 있습니다. 이 잡을집의 부분 글자로 쓰이는 이 알환 모양의 글자는 잡을극이고 전서와 대조하여 보면 다른 글자임이 명백합니다. 자원은 알환은 기울측을 좌우 반사한 글자로 콤파스를 기울여 돌리면 동그라미가 되듯이 둥근 모양의 입체라는 뜻을 나타내어 이 둥글다는 뜻이 되며 기울측을 좌우 반사한 글자이고 보기로 환각이 있습니다. 둥근 입체가 알 또는 총알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환약이나 탄환이 있고 환을세는 환할세는 단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일환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알환, 총알환, 둥글환, 환할세는 단위 환입니다. 다음은 비평할 비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예전에 농부가 수박을 따서 수박이 잘 익었는지 손으로 툭툭 두들겨 보며 그 소리를 듣고 판별하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비평할 비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손수변에 견줄비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손수를 글자의 변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견줄비를 결합하여 비평할 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비평할 비는 사물을 비교할 때 손으로 퉁겨 보거나 만져보고 견주어 보는 것처럼 잘 살펴본 다음에 이를 비평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비판이 있고 비파의 줄을 퉁겨보고 소리를 비평하듯이 이 손으로 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비협이 있고 조약의 조문을 조목조목 따져보고 비준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비준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비평할 비, 손으로 칠 비, 비준할 비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알화는 기울측을 좌우 반사한 글자가 한자를 쓰기에 편하도록 그 모양을 크게 변형하여 알환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그 까닭은 머리를 기울이는 것처럼 콤파스를 기울여서 돌리면 둥근 모양의 나오듯이 둥근 모양의 입체가 알 또는 총알이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총알환이 되었습니다. 비평할 비는 손수변에 견줄비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물건을 툭툭 쳐보거나 또는 자세히 만져보고 살펴본 다음에 비평한다 또 비판한다는 뜻을 나타내서 비평할 비가 되었고 그 뜻이 파생하여 손으로 칠 비, 비준할 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큰집 원절원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튼튼한 담벼락을 둘러친 큰 집의 그림이 있습니다. 큰 집 원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언덕부 변에 완전한 완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언덕부를 글자의 변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튼튼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완전한 완을 결합하여 큰 집 원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큰 집 원은 담장을 언덕처럼 튼튼하게 둘러치고 일반 백성들의 집보다 크게 지은 큰 집, 절 또 학교, 관청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원내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큰 집 원, 절 원, 학교 원, 관청 원입니다. 다음은 잠길침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물컵 안에 어떤 물질이 잠겨 있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잠길침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물수변에 머무를 힘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강물의 뜻을 나타내는 물수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머무를 힘을 결합하여 잠길침 성시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잠길침 성시심은 물체가 물속에 머물러 있으니 이를 잠긴다는 뜻이며 보기로 부침이 있고 물에 잠겨 있듯이 마음이 끌려 이 빠진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침릭이 있고 물속에 잠겨 있듯이 이 일에 진척이 없고 머문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침체가 있고 물에 잠겨 잘 안 보이고 흐리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침침이 있고 성시로 써서 심시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심청전이 있습니다. 혼과 음은 잠길침, 빠질침, 머물침, 흐릴침, 성시, 심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큰 집어는 언덕부를 글자의 변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의 변에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담장을 언덕처럼 튼튼하게 둘러치고 그래서 완전한 완이 이 글자에서는 튼튼하다는 뜻입니다. 지은 일반 백성들의 집보다 크게 지은 집이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큰 집원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절원, 학교원 또 관청원의 뜻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잠길침입니다. 잠길침은 삼수변은 강물입니다. 그래서 강물에 머무를 힘, 강물의 그 속에 사물이 머물러 있으니까 잠겨 있다는 뜻을 나타내서 잠길침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빠질침, 머물침, 흐릴침 그리고 성시로 써서 성시심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베개침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예전에 선비가 나무로 만든 목침을 머리 밑에 베고 잠을 자는 그림이 있습니다. 백의침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나무목변에 머무를 힘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나무목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머무를 힘을 결합하여 백의침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백의침은 나무로 베개를 만들어 잠을 잘 때 머리 밑을 받쳐 머무르게 하는 것을 나타내어 이를 베개 또 벤다는 뜻이며 보기로 목침이 있고, 철로 따위의 밑에 나무로 베개처럼 괴는 이 침목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침목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베개침, 침목, 침입니다. 다음은 맵시자 모습자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젊고 아리따운 여인들이 나란히 늘어 앉아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맵시자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차례차에 그 왼쪽 아래 여자녀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이 차례차를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여자녀를 결합하여 맵시자 모습자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맵시자는 차례로 늘어선 여자들의 아리따운 일, 맵시 또는 모습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자태가 있고, 자태로 나타나는 이 성품 또는 바탕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자질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맵시자, 모습자, 성품자, 바탕자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백의침은 나무목변에 머무를 힘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서 나무목은 예전에 나무를 다듬어서 만든 그 베개를 머리 밑에 머무를 힘, 머무르게 하여 베개를 베고 잠을 잔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베개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모습자 맵시자입니다. 맵시자 모습자는 버금차 밑에 여자녀를 결합했는데, 여기서는 버금차는 차례차입니다. 그래서 차례로 늘어선 여자녀, 그 여자들의 젊고 아름다운 맵시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맵시자 모습자가 되었고, 그 뜻이 파생하여 성품자 바탕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방자할자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노인이 서 있고 젊은이가 앉아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방자할자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버금차의 왼쪽 아래에 마음심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버금차를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마음심을 결합하여 방자할자 멋대로자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방자할자는 자기가 으뜸이며 다른 사람은 버금간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이를 방자하다, 또 멋대로라는 뜻이며 보기로 방자나 자행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방자할자 멋대로 자입니다. 다음은 재물자 자본자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금고문을 열어보니까 많은 돈이 들어있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재물자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버금차의 왼쪽 아래에 조개패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버금차 차례차를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돈이나 재물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조개패를 결합하여 재물자 자본자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재물자는 세상살이의 인품에 버금가는 것이 재물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이를 재물 또는 자본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자금이 있고, 옛적에 사람이 태어날 때에 하늘에서 복을 타고난다고 믿었으므로 이 천성 또는 근본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자질이 있고, 천성처럼 능력을 인정하는 삶 신분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자격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재물자, 자본자, 천성자, 근본자, 신분자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방자할자는 차례차 밑에 마음심을 결합했습니다. 여기서 차례차는 버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버금차 밑에 마음심을 결합한 것인데, 자기가 으뜸이며 다른 사람은 버금간다고 생각하는 마음심, 마음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그런 사람의 언행처럼 행실이 방자하다는 뜻을 나타내서 방자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물자 자본자입니다. 재물자 자본자는 버금차 밑에 조개패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품이 으뜸이며 인품에 버금가는 것이 재물이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재물자 또 자본자가 되었고 그 뜻이 파생하여 천성자, 근본자 그리고 신분자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